비판하지 않습니까? 엇박자를 낸 적도 없고 자기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 조율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취임 직후에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 때 정청래 도와준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방 후보 도와준 사람들 다 임명했다고, 탕평책했다고 여러분들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정치한 사람이 탕평책 합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당직 인선에 대해서 언론의 비난이나 비판을 안 받은 사람이 저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역사적인 내란 청산, 개혁 입법에 대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당대표를 하루하루 합니다. 이런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이 저 개인의 이익이고 저의 자기 정치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의 뜻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다는 비해졌지 않는다라는 심정으로 묵묵하게 하루하루 당대표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표님께서 두 분 정도 더 받으신 이유가 이 질문이 나올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아니 왜냐하면 우리 기자님들에게 평소에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 당대표 취임하고 100일 되면 기자회견도 하고 또 언론인들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나 또 업무보고나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대외 행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으로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만나면 오프 더 레코드 이렇게 딱 걸어도 때로는 다 보도하거나 다 정보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당정대 원팀으로 가는데 혹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돋보이고 싶고 자기 말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극도로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느라고 언론인 여러분들과 접촉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에 이렇게 판이 벌어졌으니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더 받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수석 대변인으로서 여태 계속 설명해왔던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TV조선 고승현 기자님 계속 손을 들어서 마지막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께서 장경태 의원님한테 한 달 전쯤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혹시 진척 사항 좀 여쭙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다 끝났습니까? 딱 한 분만 더. 네. 어디십니까? 전자신문. 네? 전자신문입니다. 네. 전자신문이요?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네.
아까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 말씀하셔서 지금 자주파 동맹파로 일컬어지는 대북 정책 이견에 관해서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사실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좀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저번에도 통일부가 이제 통일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씀도 하셨고 오늘도 이제 정세현 장관 이름도 얘기를 하셔서 조금 뭐 자주파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처 내 의견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좀 보수화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지선 전략을 좀 어떻게 짜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 과제에 대해서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도 북한 통일정책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감옥을 간 것도 조국통일특별위원장을 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 모든 모순의 기본은 분단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정치를 시작해야 하겠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결국은 분단 극복, 조국 통일의 문제 그 화두였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제 지역구 유권자셨습니다. 동교동에 가끔 가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기재견문에 썼는데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아야 된다. 그런데 2000년도에 미국의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평양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그것은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하기 위한 사전 정지 회담이었습니다. 근데 엘고가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평양행을 하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천추의 한이고 박복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남북 관계의 빗장을 여는 것,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다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의 주요한 정책이었던 동방정책을 설계했던 에곤 바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모델이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 가다 보면 그 끝에 통일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원래 3만 명 남북 노동자가 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성은 그렇습니다. 2만 7천 명 북한 노동자, 27만 북한 노동자, 3만 남쪽 노동자. 3만 명이 북한 개성에 가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까지 아침 출근 시간에 1시간 반 걸립니다. 근데 마포구청에서 개성공단까지 출근 시간이 45분밖에 안 걸립니다. 개성공단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것, 그것은 전쟁 방지턱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이 닫혀진 것, 금강산 관광이 닫혀진 것, 제 개인적으로도 천추의 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다시 열어야 되고 남북철도를 연결하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일본을 포함한 수출 물동량이 부산에 모이고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로 유럽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남북이 실제로 대화하고 그런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걸 풀려면 여러 가지 지혜들, 흑백 논리가 아니라 자주파다, 동맹파다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두
파만 있습니까?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만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얘기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숨구멍이다. 이 숨구멍을 트여야 됩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좀 열어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렛대 역할을 당해서 하고자 합니다. 네. 예, 이상으로 오늘 시간 관계상 네.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모경종 청년위원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배석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답변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최기찬 기자님 감사합니다. 질문이 청년들의 보수화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청년들이 보수화됐다가 아니라 청년들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떨어졌고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 지역의 청년들이 관심 있는 공약들을 적극 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의 청년들이 왜 수도권으로 떠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을 내놓아야 청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청년 후보들을 많이 공천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가 젊은 청년 후보가 아니라 실력 있고 준비되어 있는 청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천 봉쇄하지 말고 기회의 문을 넓히는 당의 지방선거 공천 전략이 수반되면은 민주당에게 애정을 그동안 갖지 않았거나 애정이 떨어진 청년들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미래 세대라고 합니다만 청년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대입니다. 어느 세대 안 중요한 세대가 없습니다. 청년 세대도 중요하고 중장년 세대도 중요하고 노년 세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당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가 청년이라는 한 세대를 더 신경 쓰는 이유는 시작점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특징을 꼭 함께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은 청년의 특징과 청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도록 청년위원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 비서실에서 이런 자료를 좀 냈는데요. 저도 이걸 보니까 내란 종식을 통한 국가 정상화, 3대 개혁 완수, 당원이 주인인 진짜 당원 주권 정당,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호남발전 특위, 국가보훈정책 특위, 역사와 정의 특위, 그리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 그리고 현장이 곧 민생 국민 곁으로 요걸 제가 몰랐던 건데 보니까 제가 50일에 11,269kg을 9kg이란다. 9km를 50일에 11,269km를 제가 달렸다고 하는군요. 당대표를 하면서 저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오직 지방선거 승리 이거 하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당대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공식 첫 기자회견을 했으니 앞으로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더 자주 만나고 또 필요하면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다하겠다. 약 11시 20분 정도까지 약 30분 정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취재 기자님들의 질문 순서인데 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우리 촬영 기자님들 잠깐만
좌석을 좀 이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기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연합뉴스 박재하 기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재하 기자입니다.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예. 우선 이제 기자간담회 첫 기자간담회 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취임 후 개혁과 청산으로 계속 달려오셨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성과는 무엇인지 먼저 질문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앞으로 계획을 여쭙고 싶은데 2차 특검과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 중에서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려는 게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길을 만날 것이고 또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의 과제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기조, 긴장감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고삐를 잠시라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줄곧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란 청산과 동전의 양면인 3대 개혁의 과제를 또한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른 세력들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최고위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위헌정당 해산 말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시대적 사명, 역사적 책무를 제 어깨에 지고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쉼 없이 전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특검, 통일부교 특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이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제일 뒤에서부터 제가 차례로 할게요. 예, 중앙일보 강보연 기자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중앙일보 강보연 기자입니다. 네. 150여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통일교 특검 말씀하셔서 질문 여쭙는데요. 그 당초 대표님께서 2차 특검 추진 계획 밝히시면서 통일교는 이제 2차 특검을 보완제적 성격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월요일에 전형적으로 이제 추진 의사 밝히셔서 그 사이에 어떤 결심 배경이 있으셨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 모두 발언에 국민의힘과 유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권 인사들도 많이 연루돼 있어서 이런 부담은 없으신지도 이유를 같이 여쭙고